5차 중동전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대전의 서막일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유대 명절인 초막절이자 주말이기도 한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마스는 첫날에만 5,000발 이상의 로켓을 퍼부어 이스라엘에 미국의 그 사건과 같은 충격을 줬는데요. 폭격은 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에는 폭격을 넘어서 지상군까지 넘어오면서 분쟁이 아니라 전쟁으로 확전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수도권 기습 폭격 이후 북한 공수부대와 해병대가 일제히 남하하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실전 경험이 풍부한 이스라엘이 어쩌다 기습을 허용하게 된 걸까요? 그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이스라엘의 국경 방위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걸 들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 2005년에 철수한 이후 하마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무려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로켓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을 도입하고 수억 달러 규모의 국경 감시 시스템과 지하벽을 2021년 말까지 구축했죠. 하지만 하마스가 5,000발 이상의 로켓을 쏘고 철조망을 뚫거나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침투하자 국경 방위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전 국제 담당 대변인은 CNN 방송을 통해 이렇게 밝힙니다. 전체 시스템이 실패했다.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필요한 방어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다. 두 번째 이유로는 정보기관의 실패를 들 수 있는데요. 미국이 그 사건으로 허를 찔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같은 상황에 부닥쳤다는 거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중동에서 가장 넓은 첩보망을 구축하고 충분한 자금력을 갖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죠. 세계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사전에 공격 정보를 입수했다고 쳐도 공격을 막거나 피해를 줄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로 침투한 하마스 전투원들이 민간인들을 납치하는 상황에 이르자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CIA는 대체 뭐하고 있냐는 거죠. 이에 이스라엘과 미국은 며칠 안에 빠뜨리거나 잘못 해석한 정보가 있는지 알지 못했던 사각지대가 있었는지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하마스는 뭘 믿고 핵 보유국인 이스라엘을 기습했을까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마스가 기습한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쌓인 갈등과 적대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우적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무력 대치를 이어왔습니다. 한마디로 예견된 사태였다는 거죠.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정착촌을 확대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차별 조치 등을 연이어 내놓자 이로 인한 피해 보복이 끊이지 않은 건데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에서 서한 지구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의 통과를 금지해 하마스의 목을 조였습니다. 목이 졸린 하마스는 국경 시위를 허용하며 경계태세를 높였는데요. 여기서 기름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아라크사 분쟁인데요. 지난 4월 이스라엘 경찰은 이슬람 3대 성지인 아라크사 모스크에 들어가 예배와 기도 중인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충돌했습니다. 이슬람 금식성월인 라마단과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대 명절인 유월절이 겹치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갈등해온 게 원인이었는데요. 이에 이스라엘 경찰은 일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모스크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채 다른 예배자들의 출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로켓을 쐈고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동원해 가자지구를 공습했는데요. 그렇게 지펴진 불은 꺼질 줄 모르고 커져만 갔습니다. 지난 7월 이스라엘군이 시행한 드론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주민 12명이 목숨을 잃자 팔레스타인도 테러와 로켓 공격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또 전쟁이 나기 며칠 전에는 하레딜의 필두로 한 이스라엘 정착촌 주민들이 아라크사 모스크를 무단 점거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하마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리고 아라크사 같은 성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만행을 중단시켜달라. 이것이 이번 전투를 시작한 이유다. 하마스는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의 만행 중단을 요구했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들의 입지를 흔드는 중동의 평화 움직임을 방해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2020년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등과 협약을 맺고 관계를 정상화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어서 종주국인 사우디와도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팔레스타인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팔레스타인 지원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나라가 바로 사우디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에게 인정받아 알박기를 시전한 이스라엘을 아랍 국가들이 견제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을 지원해왔던 건데요. 하지만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죠. 하마스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에는 공습 당일 저녁 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모든 관계 정상화 합의가 팔레스타인 분쟁의 해법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그리고 그 배후로는 중동의 긴장 완화를 무산시키려는 이란이 지목되었는데요. 하마스를 지원해온 이란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에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고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아라크사 홍수작전을 지지한다. 하지만 이란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하마스는 제 부담을 파고맙니다. 하마스는 공습 당일 오전 이스라엘에 침투해 수백 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고 이를 SNS에 올리는 전쟁 범죄를 자행하고 만 거였죠. 게다가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인이고 외국인이고 가리지 않고 가자지구로 끌고 간 하마스는 사전 경고 없이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폭격하면 이들을 처형할 것이라 위협했는데요.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이 100명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중에는 외국인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은 같은 날 억류 중인 인질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경고했고 전 세계가 하마스의 만행을 규탄했죠. 이스라엘은 공습 당일부터 하마스 괴멸을 목표로 가자지구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개전 이후 67시간 동안 발생한 이스라엘의 피해는 사망 900명에 부상 2616명, 인질 30명입니다. 그리고 10월 10일 기준 팔레스타인의 피해는 사망 680명에 부상 3700명 이상입니다. 양국 사망자만 1580명에 달한다는 건데요. 반세기 전의 4차 중동전쟁이 20일 동안 2800명의 사망자를 낸 걸 생각하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핵 보유국인데요. 그 러시아조차 핵을 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받은 충격은 미국이 그 사건으로 받은 충격과 맞먹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분노는 엄청나며 무자비한 전쟁을 약속한다고 했죠. 게다가 전 세계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당장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하고 긴급 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물론 미국이 이스라엘이 핵을 쏘는 걸 가만히 내버려두진 않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변화구가 하나 날아들어오는데요. 그 유명한 빈살만 왕세자가 덜컥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에 미국은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외교전으로 미국을 농락했던 사우디가 미국과 정반대의 노선을 걸어버리는 거죠. 빈살만 왕세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국민이 인간다운 삶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얻고 희망과 열망을 이루며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그들의 편에 서겠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한 나라 중에는 예상했다시피 북한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를 지지했던 북한인 만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북한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한 만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남일이 아닌데요. 당장 북한은 시간당 16,000발의 포탄과 로켓탄을 수도권을 향해 쏠 수 있는 포병 전력을 갖췄습니다. 군 내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 포병 전력은 10분 이내에 최대 5,200발의 포탄과 로켓탄을 퍼부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로 북한이 쏠 수 있는 포탄과 로켓탄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보다 조심해야 할 건 바로 북한의 특수부대인데요. 이번에 하마스가 패러글라이더를 쓴 것처럼 북한도 같은 일을 벌이지 말란 법은 없죠. 우리가 맨날 놀리는 낡아빠진 항공기는 물론 패러글라이더까지 동원해서 대규모로 침투하면 이스라엘처럼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눈에 띄도록 병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북한 특수부대가 대규모로 침투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큰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북한은 팔레스타인과 달리 핵 무력 사용을 법으로 제정한 미친 나라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선제 공격해도 불리하다 싶으면 핵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한국도 열병식을 통해 고위력 현무 같은 든든한 무기를 선보인 만큼 국방에는 진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전쟁에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전쟁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 또 다른 대전의 서막일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